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 연구소. 이번 시간에 이제 수리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세종대고 성신여대 수리논술 어떤지에 대해서 한 원장님이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친구들이 합격선이 4점대였잖아요. 네. 네, 4점대였는데 이게 진짜로 이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종대 수리 논술을 좀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문항수는 뭐 세 문항, 근데 그 각각 문항에 뭐 소문항 3개 정도 내외 있고, 뭐 범위 같은 경우는 확통하고 기하를 제외한 전과목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점, 어쩌고 저쩌고, 요거. 이 학생들이 과연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4점대라는 거는 아까 전에 저번 영상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 주셨죠. N수생을 위한 전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제 생각 동일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진짜 자사고 완전 하위권 애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우리 일반고 4등급이 아마 이 문제를 한 줄도 못 쓰고 나올 친구들도 많아요. 아, 진짜 그 네, 정도야?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특징을 보면 이 학교는 확실하게 노선이 정해졌어요. 미적분이네요, 미적분? 예, 미적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재시문이 없어요. 재시문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문제만 준다고? 네, 문제만 줘요. 그리고 그 각각의 소문항이 1번을 풀고 그거를 가지고 2번을 풀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3번, 최종적으로 이 3번을 풀기 위한 단계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이 뭐냐면 재시문이 없다라는 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수능식 문제로 조금 볼 수 있어요. 그 예전 네. 가형 뭐 29번, 30번 뭐 그 정도 이런 거예요. 예, 킬러 그 정도. 형태 문제. 예, 킬러식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수능형 고난도 문제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 난이도는 높아요. 확실히 높은데 합격것이 그렇다고 해서 높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변수가 뭐였냐면 수능 최저. 우리가 작년에는 4, 5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철저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한 단계가 낮아져가지고 그렇죠. 올해는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도 저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보시면 네. 이게 세종대 기출 문제거든요. 네네. 자, 문제가 이거예요. 확실히 짧죠. 재시문이 없어요. 이게 딱 보기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조건 가나 주어지고 이렇게 쭉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였으면 바로 3번 풀라라는 문제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1번에 풀어야 2번, 뭐 2번을 풀어야 3번 이런 그렇죠.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냥 수능 킬러는 그냥 바로 3번. 그렇죠. 그러면은 수능 킬러에서 3번을 풀기 위해서는 1번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2번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3번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자 1번은 간단하죠. 예, 2번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답이에요. 예, 그리고 3번이 여기까지 가서 이제 3번. 이게 3번 답이야? 이게 3번 답이에요. 네. 이게 3번 답인데, 물론 학생들마다 풀이 과정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모범 답안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반고 4등급이 얘를 손을 댈까? 아니 이거는 된다고. 이거는 3등급도 손을 못 못 대요. 대는데 네. 이거 솔직히 1등급 애들 아니면은 진짜 옛날 그 킬러 형태 문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논술에 특화된 친구들, 그러니까 논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공부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수능 고난이도 문제 훈련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예전 가형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죠. 지금의 네, 그런 네, 형태 이 네. 바뀐 수능의 수학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풀어야겠지만 그래도 예전이 더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기출 문제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이 학교는 이 세종대만의 기출 문제만 풀면 안 되고 이거보다 위에 있는 대학들,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기출 문제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육논술의 논술 그렇죠. 전권 카드네요. 네. 거의.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다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예상 지원자는 그냥 제가 쓰긴 썼는데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타 과목보다 우수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수학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우수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러니까. 압도를 해야 된다.
다른 과목들 4등급, 5등급 나오는데 수학은 1등급이야. 근데 이 친구들의 문제는 수학이 1등급을 맞았다고 쳐서 이 논술을 풀었다고 가정을 해도 최저를 못 맞춰. 최저 4하고 5인데 이 5를 못 맞춘 친구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진짜 너무 웃긴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세종대는 이 논술을 얼마나 많이 풀었냐의 관건이 아니라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 그렇지, 물론 최저를. 올해는 이걸 좀 한 단계 이제 낮췄죠. 그러면 네. 당연히 충족률은 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논술을 제대로 푸냐 안 푸냐가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종대가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세종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성신여대 할 거잖아요. 아, 이게 성신여대죠. 똑같아요. 아, 그래? 네. 야, 이게 아무튼 학교 라인들마다 그 결이 비슷한 게 있어. 저 보시면 이제 성신여대거든요. 네. 여기도 네 문제. 네 문제. 네. 그 다음에 소문학 3개. 그리고 여기서 문항수가 많아요. 그러네. 그래서 시간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아, 더군다나 문제도 어려워. 또 지금까지 잘 보기 힘든 증명 문제도 있어요. 증명 문제? 이게 뭐예요? 증명 문제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떠한 식을 주어지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쭉 해서 답을 내는 게 낫지 이 증명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신여대는 문제도 어려운데 문제 유형도 풀이형이 아니라 증명형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문제 난이도 높고 합격과 당연히 낮다. 낮고. 4등급 때였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는 세종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성신여대는 아니야. 다 나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와,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네. 어떤 한 부분만 그렇지, 그렇지, 해봤자 그렇지.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는 보통 미적분에 특화된 학교 같은 경우는 미적분 위주로 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수원도 내고 수투도 내고 황통도 내요. 약간 느낌이 우리 학교 만만해 보지 마라. 약간, 그-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성신여대가. 그래서 문제를 좀 보시면 전형적인 이것도 약간 수능형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설명하시오. 이런 게 이제 증명 문제. 문제거든요. 그렇구나. 야. 그래서 얘가 1번 답인데 얘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2번 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고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여기인데 자 어려워요. 그래서 딱 봐도 어렵게 생겼어. 네. 그러면 요걸 하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게.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숭실대하고 비교해보면 숭실대가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거. 그쵸? 네. 숭실대가 얘네보다 좀 더 쉬운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번에 몇 개 학교들을 해봤잖아요, 처음으로.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가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야, 이게 학교마다 약간 그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수리논술 그렇죠. 문제를 딱 네. 봤을 때, 니네 우리 학교 너 만만히 보지 마.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고, 야, 우리는 진짜 니네 일발 역전 시켜줄게. 그러니까 와도 돼. 하는 학교도 있고, 약간 그게 딱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그냥 나 논술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 진짜 이거는 내가 가려는 학교가 어떤 스탠스로 문제를 냈는지를 그치.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논술은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뭐 논술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도 거의 없고, 뭐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면 원래 논술이라고 하는 게 입시 전형에서도 거의 비주류다 보니까. 그렇죠. 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님들 꼭 계세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네. 진짜 한 100명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긴 한데,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이 사회적 약자, 우리도 사회적 약자라 이런 소수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좀 주안점을 둔 거고, 네. 저는 이번에 논술전형 보면서 좀 되게 다양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학교들마다 그 스타일이 이렇게 틀릴 거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성신여대하고 세종대하고 결이 좀 비슷해요. 여기도 수능식 문제 유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고난도 문제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이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을 훈련해야 되는데 여기만의 특징이 있었죠. 뭐? 증명. 아, 증명도 훈련을 해야 된다. 증명도 훈련해야 돼. 아, 이게 만만치 않겠네.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2말 3초? 23,000원 제가 쓰긴 썼는데, 이거는 왜 썼냐면, 이거는 최저를 맞추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지. 네. 여기는 2합 6, 7이니까. 네. 아, 맞네. 최소한 수리 논술을 했다라는 거는 수학으로 최저를 맞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네. 세종대가 2합 4호였잖아. 네. 그러면 걔네는 자기네 기준에서 최소한 수학을 이 정도 등급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난이도를 냈다라고 보는 그렇지. 거고. 그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 5였잖아요, 자연계는. 그러면 최소 최소한 1은 나와야 돼. 1은 나와야 돼. 2가 나올 정도 애들이 우리 학교 수리 문제를 풀어라. 그렇죠. 약간 메시지. 그 네. 여기는 그래도 3까지는 나오는 애들이 풀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얼마나 그래야 이 안에 필수적으로 맞춰야 들어가니까. 되니까. 네. 그리고 보통 논술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을 잘해. 근데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에는 그러네요. 수학만 잘해가 아니고 그냥 수학만 좋아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 근데 수학을 좋아하고 그나마 수학이 나. 그래서 수리논술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5를 맞추려면 최소한 1, 4냐 2, 3이냐인데 3위도 있잖아. 3위? 그러니까 얘를 수학으로 보자고요. 얘를 수학으로 보고 4위도 있어요. 얘 4일. 오케이. 얘 기타를 보면 예? 보통 최저를 맞추려면 수학은 무조건 낄 거란 말이죠. 선택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과목을 할 건데 현실적으로 얘는 아닐 거고 얘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쵸.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얘네들 싸움이야. 그치. 1 아니면 2를 네. 맞출 정도 되는 애들이 체조도 맞추고 논술도 봐라 그렇죠. 이거지. 네. 그거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돈 내주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4. 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4는 일반고 4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일반고 4라면 이미 몇 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애들. 그렇죠.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현역생 입장에서 체조 공부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논술 공부를 동시에 한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강남에 있는 애들도 쉽지 않다. 네, 저는 강남도 힘들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조기 교육 해가지고 쭉 공부를 일찍 어린 나이에 끝내고 그랬으면 이런 학교 안 오지. 그쵸. 이런 학교 안 안 있어. 쓰지. 걔네들은 정시 가지. 걔네들은 그냥 좀 고민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성신여대하고 세종대 논술을 보면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딱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서울 안에 있는 내가 대학을 다닌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그냥 딱 누가 너 어디 다녀? 나 어디 다녀? 했을 때 그래도 소스한 학교. 근데 본인들도 학교들마다 위치들은 다들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간은 열이 받는 거지. 왜 우리가 국숭 다음이야, 씨. 이런 느낌을 얘네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데 그냥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뭔가 난이도,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의 전형들에 대한 어떤 특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학교들마다 조금 더 이제 자기 학교만의 좀 스타일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특히 작년 이후로 제가 더더욱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입시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 학교 두 학교의 또 특징이 논술로 살아갈 학생들을 별로 안 뽑아. 맞아. 많은 인원을 뽑지도 않아. 그런데 엄청 지원하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자소서가 남아있는 학교들이 몇 개 없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요 라인부터는, 그러니까 요 밑 단계에 있는 학교들부터는 저는 수리 논술도 난이도가 극명히 갈리는 것 같거든요. 요 밑에 있는 학교들하고 여기까지하고의 이 수리 논술 난이도를 저도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가 이제 단국대, 네. 아주대, 인하대 해서 이제 단인아, 단인아에서 이 경기도의 명문대들, 그렇죠. 경기도의 중심대들, 각 지역에서 나름 그 지역의 중심 주축 대학들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원래 이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학교들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저희 지역에 가장 이제 중점 대학 중 하나인 이제 인하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인하대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수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주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원의 아주대, 뭐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 경기도 남부 지역의 왕자, 단국대 뭐 이런 학교들. 왜냐면 웬만해서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과 거의 동급 취급을 받고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인지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예, 최근에는 진짜 이제 학생들이 예전처럼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때랑은 틀려, 결이. 이제는 진짜 얘네들은 인하대, 뭐 아주대, 단국대를 그냥 수도권 대학.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야.
근데 왜 이걸 내가 쳐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대학이 진짜 주소가 서울특별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어마어마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학교들이 은근히 뭐 틈새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틈새는 없어요.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입시 결과나 등급값 컷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음 주 얘기를 미리 하면 한 이 말에서 3초 얘네들한테 또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학교들이 아닌가 해서 약간 이 말 특집 시리즈 이마애들이 갈 수 있는 학교 3중까지는 어떻게 못 비교해봐요? 3중까지는 우리가 또 이제 학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정확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스카이하고과 함께한 최강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